주간 외식 경영 김현수 대표님이 또 주간 벤치마킹 투어를 가는데 전라도 익산에 일회옥이라는 콩나물 국밥집인데 멸치육수 베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꼭 가면 이제 리필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일단 가는 길에 지금 최승철 PD님 하고 동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월간 외식 경영에서? 저는 오래되셨죠? 김현수 대표님하고 같이 일한 지가 올해로 3년 차. 3년 되셨어요? 3년 차 정도 곧 4년 차가 되겠네요. 오. 12월이 지나서. 그 정말 많은 맛집들, 벤치마킹의 표본이 되는 그런 식당들을 다 다녀보셨겠네요. 몇 군데 정도 되세요? 뭐 중복되는 곳도 있고 이제 네. 대표님하고 같이 다니는 곳 중에 네. 아닌 곳도 이렇게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어디가 맛집이다, 뭐 어디가 이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이게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없는 뭐. 것 같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왜냐면 관점이 틀리니까 이제 외식업에서 네. 오래토록 하면서 디테일한 한 끗을 이제 보시는 이제 고수반열이 있으면, 이제 PD님은 또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네. 편집하고 그걸 다루는 일을 하시니까 관점이 네, 그렇죠. 요쪽 계열은 아니신 거잖아요, 시작이. 저는 저 시작이 이제 영상이 먼저 좀 시작이다 보니까 또 신세계를 보시겠네요, 요즘. 저는 대표님하고 다닐 때마다 항상 신세계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맛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건가 싶은 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맛은 보통인데 왜 장사가 잘 되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준 전문가시네요. 이제 잘 되는 데만 가실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데는 안 가잖아요. 찍을 이유도 없고. 아니, 안 되는 것도 간혹 이제 가본 적은 있는데, 거의 잘 된 집 위주로 컨텐츠 촬영을 하고 만드실 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그렇죠. 그럼 좀 공통점 같은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의 공통점하고 네. 잘 되는 곳의 공통점은, 네. 안 되는 곳의 공통점은 이제 그곳의 대표님들이 이제 마인드? 매장의 사장님들이 예. 이제 얼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뭐가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게 좀 있고. 뭐 때문,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수월하게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마케팅을, 여기는 자리가 좋은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사람들이 몰라서입니다. 네. 마케팅을 해보세요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돈이 얼마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투자에 좀 많이 좀 인색하시구나. 주저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또 그렇게 또 가세요, 또 주저하시면서. 근데 이제 만약 장사가 이제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이어도 네.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하세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말 나는 음식의 똥손이야, 근데 나는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아니면 어떠한 선생님한테 배워서 난 내 가게를 띄울 거야 라는 그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네. 밑에 이렇게 그래프가 밑에 있어도 탁 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갈증과 결핍이 있는 분들, 네. 뭘 못해서 안달나 있는 분들인데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그것만 좀 방법을 해결해드리면 잘 되는데, 근데 좀 안 되고 이제 중하의 매출을 올리는 좀 부진한 점포의 사장님들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저 얼마 들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내 매장이지만, 내 매장이 내 새끼와 같지만 내 새끼 같지 안 느끼는, 어떡하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행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또 말은 못 드리고, 예. 그냥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제가 이게 참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월권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이걸 왜 제가 그 영상을 녹화를 눌렀냐면, 네.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공통점들 있잖아요. 잘 되는 거.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딱 포인트를 딱 주시네요. 아니, 저 이게 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템도 상권도 다 중요하지만, 네. 이걸 인터뷰할 때 그 사장님들의 태도에 대한 그 느낌이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진취적으로 알려면 줘 다 해볼게라고 하는 거 부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잘하는 부류고, 어떡하지? 그냥 주저하고 얼만데 하고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서 효과 없을 때 그때 할 걸 그랬네요. 그렇죠. 아니면 해도 찔끔찔끔 뭐 반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성향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한 가지의 예고요. 네. 한 가지의 예고. 이제 뭐 다른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지금 당장에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여기에 내가 마켓 돈을 더 쓰라고.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근데 이제 돌파구를 하나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조차 이제 주저하시면은 사실 좀 힘들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이제 매장을 오픈했다는 게 전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애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는 느낌, 자식 같은 느낌으로 하고 하면은 죽일 수 없잖아요, 내 자식. 그렇죠. 근데 공동체고 자식이 잘 돼야 나도 사는 뭐 이런 유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너무 막연하게 하신 분들은 계속 막연한 것 같고, 막연하게 하다가 뭔가 뭐 마케팅이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내 매장에 대한 꼭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그 재미를 보신 분들은 그 투자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자의 끝까지 가니까 해탈을 하더라고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분들도 공식이 생겨요. 그 공식대로 하면은 다 안 망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그 공식을 적용해서 잘 하려면 창업비가 올라갔어요. 네. 옛날엔 1억 미만으로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도 막 무걸리에 시설되어 있는 걸 주워서 진짜 창업비 1억 미만으로도 괜찮은 매장 세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보증금이라는 게 다시 다 살아나갔고, 얘네들도 또 인플레이션 좀 먹었어요. 다 월세부터 해서. 그러니까 창업비가 좀 쓸만하게 하면 3억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 망하는 구조 하려면 5억 정도 딱 써놓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다만 이제 수익률에 대한 내 만족도 차이지. 그래서 창업 시장이 좀 양극화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위 그룹들은 그걸로 돈 벌고 회수하고 또 재투자하는데 그 공식대로 해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점거하니까 이것도 이제 중간은 또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교회에서 이제 골목대장 하시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길목 지켜서. 오히려 전 그분들이 또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서울에 매장을 또 오픈해보니까 그 대로변에 있는 식당들이 말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쪽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 1000상계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장기 근속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퇴직금을 갖고 나 이제 뭐 하지 하다가,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만만한 게 식당 뭐 이런 게 좀 있었다면은 좀 막연하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치킨집 그냥 차리고 집 앞에. 근데 이제 저를 빗대서 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영상이니까 영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이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방송 그 전시회를 매번 참가를 해요. 참가를 해서 현재 동향이 어떤지, 그러니까 뭐 요즘 뭐 VR이랑 뭐 AR 이런 시장이 많죠. 그래서 뭐 그런 시장도 보고 조명도 보고 오디오도 보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나름 요즘 뭐가 트렌드구나, 어떻게 해야 뭐가
이쁘게 나오는구나. 네. 근데 이제 제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뭐 PD가 기획만 잘하면 되지 그런 걸 왜 알아야 돼? 그쵸, 라고 그쵸,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야 해요. 알아야 내가 나중에 어떠한 개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명을 쓰고 어떤 카메라를 쓰고 네. 어떤 렌즈를 쓰고 네. 어떤 오디오 팀을 부르고 이런 거를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식당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봐야죠. 단순히 뭐 이거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튀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아니라 정말 딥하게 이건 왜 164도로 튀겨야 되며 이거는 왜 막 끓일 때 이걸 먼저 넣어야 되며 뭐 네.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내가 이제 장사를 할 때 좀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밑거름 같은 네.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막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바로 막 차리는 것보다 그 돈에서 일부를 좀 본인의 공부 쪽으로 맞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떼놔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계획이나 이런 데 시장 조사를 안 하고 했을 때 막연히 차려놓고 나서 그걸 유지보수하는 게 네. 티도 안 나고요. 아예 뭐 새로 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기까지 고민과 그리고 식당을 차렸을 때 내가 들어가서 일한다고 가정하면 딱 오픈핸드 이제 장사 안 돼요. 그런 지옥이 없어요. 창살 없는 지옥이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 그거예요. 감옥이에요. 내 스스로를 목에 이제 족쇄 걸고 매장에 이제 쇠사슬에 이제 징으로 말뚝 박아갖고 그 안에서 이제 사고가 갇히거든요. 잘 되면 뭔가 이제 희망이라도 있는데 보상이 없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많이 봐서 사실 뭐 제가 완판도라는 고깃집 브랜드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마케팅으로 현장을 가서 이제 있는 거를 살려서 해주는 게 기술자잖아요. 뭔가 안 바꾸고 한 끈만 틀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건 안 돼. 간판을 갈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 실추가 끝나갖고 새로 세팅해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 1, 2차 만난 때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그냥 해주자 라고 그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생존의 목적으로. 제가 했는데 또 잘 돼. 그래서 지금 완판도 하남미사점이 예전에 제가 그 정유왕이 찾아와서 고깃집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해준 걸 보고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하남미사. 점포를 그냥 계약했대요. 아, 사장님, 돈을 좀 더 모아서 좀 더 좋은 데서 창업을 하세요라고 저는 계속 말렸는데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만나러 갔어. 그래서 못 차릴 건데요. 아, 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계약은 해놓고. 그러면 사장님, 제가 그냥 도와줄 테니까 완판도 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걸 바꿔서 시스템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 달에 5천만 팔아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아버님들하고 사시면 2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드머니 마련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팔고 하고 싶은 거 하시든 일단은 지금 안정해진 거 하시면 사장님이 진짜 스택 꼬이니까 이 아이템을 일단 하세요. 이건 제가 검증시킨 거니까 했어요. 좀 거기만 남았거든요. 그 수원역하고 잘해요. 매출 이제 5천도 팔고. 처음엔 매출이 좀 나오다가 또 떨어진 게 그 고깃집이 너무 많잖아요. 뭐 목구멍부터 해서 뭔가 트렌디한 고깃집들이 그 상권에 다 생겼다가 이제 그 매장들이 월세가 너무 높아서 다 폐점하니까 낙수 효과는 이제 매출이 올랐어. 그래서 버티는 것도 힘이고 뭔가 이제 막연한 분들한테 그 대안을 주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매장은 그냥 오픈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나서도 계속 수정 보완해서 내가 수정 보완 기간을 평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럼 거기에 수정 보완에 대한 기회비용과 비용은 엄청 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가서 대박집이라고 잘된 집이라고 간 집들 그리고 노포식당들 가면 돈 안 쓴 것 같잖아요. 근데 돈 엄청 써요. 특히 20년 이상 된 노포식당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티도 안 나는데 1년에 몇 천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리고 뭔가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창업하면 안 된다. 맞죠. 그 PD님도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점검해보고 아 나는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창업해야 된다. 이걸 판단하는 게 좋죠. 특히 전 더 창업 시장이 더 이렇게 된 게 유튜브 쪽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고깃집 같은 거 차려서 초대박난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흔히 뭐 그냥 성공 프로라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막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냥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외식업이라는 게 특히 식당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그 원리하는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다가 이제 지식인들이 대거 유입이 됐어요. 뭐 패션 쪽 산업 종사자들이나 그리고 뭐 어떤 기업체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근데 그분들은 이제 또 원리를 알잖아요. 돈 쓰는. 그러니까 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도 또 받아야 되고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면 뭐 월간 회식 경영이나 이런 컨설팅 해주는 그 브랜딩 해주는 회사랑의 또 그 미팅도 통해서 방향성도 또 받아보고 당장에 또 브랜드 총괄적인 전체적인 컨설팅은 수천만 원 드니까 뭐 억 단위도 드니까 부담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 레시피 교육 받으면서 영감 얻어서 또 내가 뭐 숨고나 뭐 이런 뭐 재능 마켓 통해서 디자이너 통해서 또 저렴하게 또 로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각 맞추는 방법들도 또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안 된 집은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피동적이고 아끼기 시작해요. 재료를 아끼기 시작해요. 제일 큰일이죠. 네. 제일 큰일이죠. 그러면 이제 금방 망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저도 직영점 해보니까 코스트가 많이 나온 달이 있어요. 갑자기 식자재 값이 오르면서 우리는 또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참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돈가스 집을 하시는데 근데 좀 이제 매출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아져요, 고기가.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아버지 망하려고 일부러 힘드시니까 가게 망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아니지, 고객이 배부르게 갖고 가야지.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남기긴 해야지. 아버지 원래 주던 대로만 하면 돼요. 안 남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게 쌓여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어떤 뭐 경쟁점이 사라지거나 어떤 또 그 계기가 생기거든요. 식당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게 하락 부진하는 게 경기 침체도 있지만 경쟁점의 또 출현 그리고 이제 대중의 인식이 또 다른 쪽으로 소비가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소외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래된 식당들은 그거 다 버틴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장어집 같은 경우도 그 오래 한 집은 먹고 사는데 몇 년 하고 다 접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익 때문에 아닐까요? 이게 여름에 완전 장어값이 그냥 급등해요. 안 남는 달이 있어요. 몇 달이 안 남아. 그때가 매출 최대치 찍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현타가 와. 그거 바꿔요. 매출은 매출대로 높은데 네. 수익은 또 장어값이 엄청 오르는 그 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식당들은 그때 버텨갖고 이제 그 여름철 외의 계절에 그 오는 고객들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서 버텨서 오래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이제 막 현타 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힘들긴 엄청 힘들지. 옛날에도 재미 봤었는데 인건비 많이 올랐지. 또 코로나 이후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완전히 저하됐지. 최소 30% 이상 저하됐거든요. 일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예.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매 맞고도 알바하고 했는데 지금 뭐 말도 안 되지. 잘못하면 이제 기빵맹이도 맞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예. 사고 나죠. 큰일 나죠. 그렇죠. 지금은 예, 징역 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게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잘 되는지 보시면서 네. 뭔가 이제 이 사람의 역량보다도 역량이 안 되는데도 이제 대박 났네. 그럼 또 나도 창업해볼까라는 욕심도 생기시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인간인데. 저는 엄청 들거든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실행력으로 뭔가 이루어졌네?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외식 경영 처음 들어와서 네. 저희 김현수 대표님하고 이제 촬영을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요런 스타일을 하면은 나도 장사가 잘 되고 막 오토 매장 돌리고 이제 뭐 그냥 오픈 시간대 한번 가가지고 점검해주고 조회하고 있지? 이러고 막 그러다가 뭐 통장에 돈 들어오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 그거를 하나 딱 세팅해놓고 네. 나의 이제 오토 매장 하나 세팅하고 그쵸. 나의 창작 활동을 이제 무한대로 이제 그쵸. 돈 걱정 없이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 가져와 보셨죠? 그거 생각. 이제 초반에는 그랬어요. 어. 이거 외식경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처음에는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대표님하고 같이 계속 촬영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건 쉬운 게 아니다. 어려운 일이야.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만약에 가게를 차린다고 하면은 그냥 작은 면집 하나 정도. 근데 예전에는 나 고깃집 차릴 거야. 딱 이랬거든요. 고깃집 대박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 이걸 세밀하게 생각하고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창업 잘못하면 인생 5년에서 10년 녹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새 있어서 가게 차리는 거요. 저는 사실 요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 저도 매장 몇 개 해놓고 이제 매장별 관리자분이 있고 그걸 외식 사업부를 또 총 관리하는 저희 부사장이 있는데 이제 선언했습니다. 우리 각자 잘하는 거를 집중하자. 지금 같은 이제 위기에는 저도 한 10년 전에 페북 맛집 채널에 이제 그 맛집 콘텐츠 올리고 뭐 직접 촬영도 하고 큐레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더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쇼폼 이걸 좀 더 강화시켜서 해보자. 그리고 매일매일이 내가 컨텐츠니까 이렇게 이제 요소별로 이제 액션캠이나 이런 거 해놓고 무조건 찍습니다. 그냥 내가 하루에 한 편 생산하면 최소 50만원 번 거다 생각하고 맞죠.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펌자가 저니까 그냥 제가 맞춰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편집점 없게끔 떠들고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월간 외식 경영 4년차 최승철 PD님과 이제 외식업의 어떤 PD로서 영상 제작자로서 기획자로서 바라본 식당 창업에 대한 얘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직장인으로서 창업에 대한 이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역시 감사합니다.